내년부터는 다 진짜 호우 수업만 할 거야. 호전 수업 안 할 거야. 아이씨. 아니, 근데 나도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데 한 4, 50분 걸리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진짜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보통 한 1시, 어제도 한 1시 반쯤에 잤단 말이지. 어제 롤 보다가 잤단 말이야, EWC. 그 보다가 이제 잤는데, 아침에 이제 맨날 일어날 때마다 알람 소리 듣기도 전에 깨요. 가끔마다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한다니까? 약간, 알람 못 듣고 일어났는데, 이제, 눈 떠보니까 이상하게 몸이 개운해가지고 보면 이제 막 9시 막 이러면, 그럼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긴장하면서 잔단 말이에요. 나 지난주에 수업할 때도 그 전날에 결혼한 친구 이제 와이프분이랑 해가지고 집들이 했었거든. 그때 한 10시 반까지 먹고 필름 끊겨가지고. 집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택시 타고 집에 왔거든. 근데 진짜 졸라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필름이 끊겼잖아. 택시 어떻게 잡았는지도 기억 안 나거든요. 내렸는지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눈 탁 텄는데 집 천장이야.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옷 다 갈아입고 이러니까 입이 개운해. 그럼 양치를 하고 잤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옷 빨래통에 들어가 있고 에어컨 틀어져 있고 슈침등 켜져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의식 속에 내가 이제 안 돼, 우영이 수업 가야 돼 이 새끼야 해가지고 이제 하지 않았나. 이상하게 이게 친구들이랑 막 이게 친구분 와이프를 만나면은 필름이 끊겨요. 저희도 한번 그랬어. 저기 병점 내려가가지고 친구 와이프분이랑 친구랑 이렇게 셋이서 만났는데 먹다 보니까 약간 필름이 틱 하고 끊겼는데 또 눈 떠보니까 집이더라고. 집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 안 나는데. 너네 대학 가서 술 많이 먹지 마, 씨. 나처럼 된다. 뭘 끄덕거리고 있어, 씨. 근데, 현역은 괜찮아. N수생이 문제지. N수생이 문제야, N수생. 현역은, 술 먹고 좀 지랄 좀 해도 귀엽게 넘어가죠. 애들이. 20살이니까 하면서. 술 먹고 꼬장 부리고 괜찮아요. 선생님, 한 잔 더 드세요. 이지랄 하면은, 귀엽다고 봐줘요. 근데, 나는 이제 삼수했잖아. 내가, 정확히는 사수지. 23살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거기 와가지고 내가 술 처먹고서, 이지랄 하면은, 가오상하잖아요. N수는 조심해. 현역은 열심히 처먹고. 사족 보행 한 번 정도 할 수 있잖아. 드라군 마냥, 리스이빙 가면서 걸어다니면서 토하고 먹고 토하고 할 수 있잖아. 어때? 그러라고 있는 거지. 1학년의 삶이. 그러다가 학고도 쳐 맞아보고, 재수강으로 학점 채워보고 그래야지. 근데 난 신기하게 1학년 때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3, 4학년 때 조져가지고. 저는 졸업 학점이 2.9거든요. 짐승이에요, 짐승. 진짜. 나 그래가지고 원래 마지막에 졸업 4학점짜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 그 중간고사 7점 맞고, 기말고사 8점 맞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F 주더라고, 교수가. 근데 그때 내가 마지막 학기였거든? 5학년 1학기였죠. 추가학기 해가지고 5학년 1학기 했단 말이에요. 교수님한테, 프로페서! 제발, 혼돈이 졸업, 이키마스. 그래서 그때 이제 취업했던데, 근로계약서 보여주면서, 혼돈이, 제발, 5학년 2학기는 안 됩니다. 저 돈 없습니다. 5학년 2학기는 안 됩니다. 하니까 교수님이, 알았다. 열심히 취업해서 잘 다니거라. 혼돈이 알려드리자마스. 하고서 이제 나왔는데, 한 달 만에 런치고, 한 거죠, 뭐. 저 진짜 학점 진짜 구대기였어요. 학점이 2학년 1학기 이후로 3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 재수강 해가지고 이제 3.12 이렇게 막 나오긴 했는데,
시험, 그 전체 학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3점이 넘었던 적이 없어요. 하지만 먹고는 살고 있죠. 예. 학교 공부가 안 맞았던 것 같아. 근데 내 주변의 애들도 막 학점이 엄청 높은 애들 별로 없어요. 3.3, 3.1. 근데 뭐 은행 가서 잘 살고 있어.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잘 살고 있어요. 그 아버지 사업 물려받은 애가 이제 얼마 전에 내가 그 친구, 집들이 갔던 그 친구거든. 잘 살아요. 집 되게 좋더라고. 바로 앞에 강가가 흘러. 지린다고. 한강은 아니고요. 한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강에서 나 거기서 자고 하고 싶었을 거야. 베란다에서도 혹시 잘 수 있을까? 한강뷰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단다 하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한강뷰는 아니고요. 아무튼 5페이지 가봅시다.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또 보니까 이제 뭐 전국시대 막 이런 얘기 나와 있고 하잖니? 가볼게. 보세요. 또 나오죠. 앞에서 나왔던 춘추호패 전국치롱할 때 그 전국시대가 또 나오는 거야.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 아까 전에 우리 진나라에서 한비자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비자비자 한비자 이런 친구들.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끝낸 진은요.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뭐예요? 책을 불지르고 유생을 뭐한다? 파묻는다. 기행한다. 저만 보세요. 나 봐. 어차피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 똑같아, 얘들아. 아무것도 없어. 나 보라 할 때 봐, 책은. 11월. 사상 통제를 기도했대요. 프레이 이러면 진짜 죽방 날아갑니다. 프레이 아닙니다, 이거. 바랬다, 이런 얘기예요.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요.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대요. 그 견적 나오죠? 여기에는 이사가 중요시 여기는 건 뭐예요? 법 앤드 제도. 근데 우리 앞에서 이미 했으니까 법과 사상을 추종했던 인물입니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했으니까. 이에 따라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왜 이렇게 자자들 왜 이렇게 많아? 노자, 순자, 공자, 맹자, 뭐 장자, 뭐 샹.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해서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됐대요. 잘 보세요. 전 여기 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거야. 비판적으로 흡수했대.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무지성으로 흡수한 게 아니고 뭐 선별적으로 반박할 건 반박하면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맞니? 선별해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겠죠.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대요. 그러면은 잘 봐. 왜 약화된 건데요? 위에 뭐라 나와 있어?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헛소리고요. 학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것들을 종합적으로 선별해가지고 받아들여서 하나의 완성된 학문으로서 나아가려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겠지. 이에 한나라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요.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떠받들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결론이 이제 나올 것 같아. 이런 어떤 법이나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통치할 것인가, 요게 이제 중요한 지상 과제가 되겠네. 이런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은 육가래요.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육은 그 6육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육이 아닌 것 같네? 몰라. 뭐 어떤 사상가인가 보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래요. 순자? 순자? 갑자기 순자학문을 계승했대. 기억이 안 나서 앞으로 가봤어. 요거. 다른 사상을 뭐 한다? 비판적으로 흡수한다? 이런 것들. 그러면은 순자의 학문을 계승했다는 얘기는 다른 학문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이런 얘기겠네. 그러면은 뭐 이사나 이런 애들과는 달리 굉장히 역사 지식이나 학문에 좀 예민한 친구겠네요. 한 고조의 시국 개책 요구에 부응했대. 시국 무슨 말이에요? 나라를 뭐 한다? 통치하는 개책, 뾰족한 수 이런 것들.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 신어를 저술했대요. 관심 없어요.
신어고 나발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 학문을 뭐 하자? 비판적으로 수용하자 이런 얘기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원인, 단명이라는 얘기는 뭐니? 목숨이 짧다 이런 얘기죠. 참고로 진나라는 몇십 년도 안 가서 망했죠. 단명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했대. 그럼 보니까 여기 저 이런 보조사 좀 잘 챙겨 나와. 은, 는, 만, 도, 마저까지 요 이런 것들. 법률에만 근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진나라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했대요. 그럼 이제 견적이 나옵니다. 그럼 앞서서 나왔던 이사나 이런 애들은 통합학문의 틀이 굉장히 약했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법과 제도만 강조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겠지.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와? 지식과 학문이 뭐하다?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설득한 거죠.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대요. 그러면은 핵심이 되는 건 뭐야? 역사 지식이겠네.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과는 이제 이 역사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겠네. 되시겠죠? 가보자.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연의 이치 떴네요. 민감하게 반응해 뭐예요? 하늘의 이치 가는 자연의 섭리 그게 역사를 관통하고요. 천문, 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통괄한대. 천하라는 말 떴네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 그걸 포괄한다라고 하는 통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통변.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들어간 걸 인의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 봐봐. 딱 주면 교수님이 어디다 브레이크 걸라는 얘기야 지금. 니네 읽을 때. 주의해서 읽으렴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요구 조건에는 맞춰서 주의 깊게 읽어야겠죠? 일단 그럼 기본적으로 통물이라는 얘기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흘러간다는 얘기니까 전부 다 포괄한다 이런 얘기일 거고 역사의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이래. 그거에 맞춰서 요거. 앞에 있던 지문과 똑같죠? 뭐예요? 융통성, 가변성. 그래서 뭐라 나와? 통변, 변화할 때 변이야.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걸 뭐라 부른대요? 인의. 이제 우리 이런 얘기 좀 해보자잉. 정치가 뭐예요? 정치가 뭐예요? politics 맞는데 한자로만 따지면 뭐야 이거? 발을 정자에 다스릴 치자거든. 그럼 올바르게 다스린다 가능하니? 그럼 어떻게 뭘 올바르게 다스리는 건데? 무엇에 근거해서? 하늘의 이치 또 천도에 의해서 천명에 의해서 올바르게 다스리는 걸 우리가 정치라 얘기하겠지.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포괄한다라고 하는 통물, 그럼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통물과 상황에 맞게 가변적으로 스위칭한다라고 하는 통변이 하나의 정치의 세계, 올바르게 통치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걸 뭐라 부르는데요? 인의.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이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저번 커리 때. 의리 하면 이거 뭐라 얘기했어? 의리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 부합하는 것. 그걸 뭐라 불러? 의리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그럼 그게 뭐예요? 어진 어떤 이치다 이런 얘기겠지.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했대요. 왕도란 말 떴죠. 왕자에 도리할 때 그 도리일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겠어? 왕이 어디에 맞게? 하늘의 도리에 맞게 통치한다 이런 얘기겠지. 근데 저는 여기 또 뭐 나와요? 보조사? 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네가 많은 지문을 읽으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 도란 얘기는 일단 이건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뒤에 덧붙여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봐봐. 왕도 정치를 제안하면서 인의의 실현을 위해 그럼 앞에 거 있는 거 끌고 와. 뭐예요? 통물과 통변이 뭐 하는 거? 실현되는 거를 위해서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했대요. 그럼 잘 보세요. 왜 그러면은 뒤에서 이런 말을 쓴 걸까? 왜 이런 말을 쓴 걸까? 앞에 봐봐.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이란 말 나와 있지. 근데 저는 이걸 보고서 원래 약간 좀 워딩 자체가 어때? 힘에 의해서 권력 창출하면 약간 뭐 쿠데타 일으키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앞에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어디 나와 있니? 어디 나와 있어? 뭐 이런 거. 뭐 나와 있어?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그럼 이런 것들이 나쁘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앞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때? 그런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뭐한다? 긍정한다며? 나쁘진 않다 이거야. 그럼 왜 그러는 건데? 어쨌거나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힘에 의해서 권력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법률이랑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뭐가 들어와야 된다. 역사 지식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겠지. 맞니? 그래서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 유교 이념은 어떤 유교 이념인데? 요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지. 됐니?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고등부 베이스 캠프 독서편 할 때 얘기했었을 거예요. 당시에 등장했던 게 뭐였어? 훈고학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그래서 뭐 성리학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모르셔도 돼, 몰라도 돼. 그냥 알고는 있어. 알고 있으면 좋잖아. 기출이야. 한나라 때 등장했던 성리학의 학파가 훈고학이거든. 근데 몰라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언니 펜 줘. 이씨, 지하철이야? 지하철 안내방송 나올 뻔했어. 뜬뜨르릉 내면색이 그만 인식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합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러면은 이 유교 이념은 당연히 하늘의 이치, 천도에 따라서 통치한다 이런 얘기인데 뒤에 가보자.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하에서 타 사상을 수용했어요. 봐보세요. 인의가 실현돼. 바꿔 얘기해 뭐예요?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서 드러난다.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 하늘의 이치 플러스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연하게 가변성을 가지고서 수용한다 이런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거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예와 질서를 중시하면서 교화의 정치를 강조한대. 교화가 뭐예요? 이거 가르칠 교자에 될 화자거든? 교화가 뭐야?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디예요? 교도소.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뭐 한다 얘기해? 교화시킨다 얘기하지. 그럼 그 양반들은 뭘 위해서 교화시키는 거예요? 사회에 다시 뭐 하게끔? 복귀하게끔 만드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이런 교화라는 얘기는 그 어떤 대상을 우리가 원하는 이념에 맞춘다 이런 얘기야. 그거에 맞춰서 가르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은 여기 이 교화의 정치는 당연히 무엇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거겠어? 유교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거겠지. 맞아요? 하늘의 이치에 맞춰서 가르친다고. 그걸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였대. 앞에 나왔네요? 도가? 이제 이분 뭐라 읽을래? 우리 배경 지식이야 이제. 노자. 우리 노자 센세 뭐라 얘기했어? 인위적인 거를 배척하고 자연적인 거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무위라고 부르는 거고요. 법가의 권세. 법가 떴네 뭐라 읽을래? 법 앤드 제도. 그래서 그런 권세를 끌어들였대요.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한대요. 잘 보세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도가의 노자는 인위적인 거를 배척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걸 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육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뭐 한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뭐 한 거예요 이거? 재해석한 거죠. 맞아요? 재해석한 거지. 재구성했다 이런 얘기 있죠.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합니다. 잠깐 보시죠. 왜 이걸 가벼이 해야 돼? 앞서서 진의 단명 원인이 뭐였어? 가혹한 법률 때문에 문제였었지. 그래서 형벌을 뭐 한다? 가벼이 하고요. 군주, 임금의 무엇을? 수양을 강조한다. 이거네 이거. 그럼 군주도 역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인으로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명을 통해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기에 원래 그것과는 차별했다. 원래 그것이 뭔데요?
법가 사상이 그것과는 못 된다. 차별된 것이다. 이런 얘기지. 가혹한 형벌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는. 육가의 사상은요,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떴네요. 융통성. 너무 어떤 거야.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군주, 또 나오지? 뭐뭐 하지만, 보조사.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어요. 견적 나오죠? 군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명이 결정된대. 우리 이거 앞서서 했었습니다. 임금이 만약에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면은 하늘께서 뭐 해간다? 가져간다. 자연천 다음에 뭐 나왔었어? 그래서 상제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야.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에 유교 독존, 유교 혼자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열었다 이런 얘기지. 내용이 별로 없죠? 그럼 봐봐. 지금 우리 계속 뭐해? 이거에 맞춰가지고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앞서서 나왔던 내용들 끄집고 와서 속된 말로 배경 지식화해서 한다 이런 얘기지. 되니?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독서병 봐서 다시 봐봐. 제가 오늘 했던 얘기가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오, 쉣. yes, come on, baby. 이렇게 된다고. 이게?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입니다.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낸대요. 보세요. 무슨 얘기, 앞에서 나왔지, 뭐예요? 고려 멸망의 필연성 무슨 얘기야? 고려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이 왜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 이런 얘기지.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요.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남을 설득하고자 한대. 그런 거 없네.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서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 얘기하시는 거죠? 왕실이 아닌, 잘 봐.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됩니다. 견적 나오죠? 편찬자의 주관적 해석. 그러면은 이런 뭐가 됐대? 비판이 제기됐대요. 그렇단 얘기는 조선에서는 뭐 한다는 얘기야? 편찬자들의 주관적인 변용이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왕의 입장이 중요하다. 왜? 앞에서 무슨 얘기하니까? 조선 건국이 왜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립니다. 왜 다시 만들라고 할까? 왜 다시 만들라 하겠어요? 앞서서 뭐라 나왔으니까 편찬자의 무엇이 개입되니까 주관이 개입되니까 다시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이후에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 명분이라는 얘기는 이름 명자에 나눌 분자야.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에 맞서는 등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대요. 문종 때에 이르러 고려사의 편찬이 완성되었어.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한 것으로 파악했대. 잘 봐. 경서가 뭐예요? 경서가 뭘까? 세종, 우리 킹갓 세종께서 경서, 여기 서는 뭐야? 이건 알자. 이거 뭐예요? 글서자, 글서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경서라는 얘기는 학문을 닦는 그런 의미야. 책을 읽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했대. 그리고 여기 뭐라 나와? 역사 연구에 관심이 많았다며. 그럼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요 지문이 가와 나 지문이잖아요. 주제통합적 독서잖아. 앞서서 가 지문에서도 뭐라 나왔어? 역사 연구에 대해서 뭐 했어? 강조했던 거 기억나니?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세종도 어때? 가에서 나왔던 역사 연구를 중시했던 육가와도 어떻다?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 견적 나오시지? 맞니?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대요. 킹갓 세종 좀만 더 살아계시지.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지평요람, 뭔지 모르겠고요. 집현전 학자들은 원나라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하기 때문이야? 중요하기 때문이지. 맞니? 이게 뭐하다고? 중요하다고. 이해돼? 정리 과정에서 나왔죠. 제가 이것도 때 얘기했습니다. 주자학. 왜 주자학이라 불러? 주희가 뭐 했기 때문에 집대성에서
그 주의가 집대성에서 주자라고 얘기했고 그걸 뭐라 부른다? 주자학.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 통감 강목 몰라요? 그것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대요. 이런 말을 하지 말자. 기억, 니은 이러지 말자. 근데 이 주자학적 역사관이 뭐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건이 되겠지. 근데 지금 앞에서 쭉쭉 읽어보면은 주자학적 가치관, 주자학적 어떤 역사관이라는 얘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쓱 봐보니까 뭐 유교적 사대주의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 있는데 주자학적 역사관이 뭐지? 아마 이런 생각 하셔야 된다고. 근데 앞서서 지금 뭐라 나와 있어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았고 집현전학자들이 원나라까지의 중국 역사를 담았다며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자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은 뭘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들, 그것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러면 정통은 당연히 성리학적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는 나라들일 거고 비정통은 어떤 거겠어? 그렇지 않은 나라겠지. 근데 이거는 사후적 해설이고요. 만약에 그냥 모른다 쳐. 그러면은 뭔가 이 주자학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뭔진 몰라도 제대로 된 놈과 제대로 되지 않은 놈 딱 요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돼. 이해되시겠어요? 딱 그 정도까지만 하자잉.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대. 무슨 얘기겠어? 뭐체 나왔죠? 그 앞에 나와 있어. 강목체 이런 말 나와 있지. 이거 뭐야? 자치통감 강목의 구성 방식, 서술 방식을 강목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이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치통감 강목에서 사용되는 저술 방식을 뭐라 부른다? 강목체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또한 올바른 정치, 이게 무슨 정치겠어? 통변과 통물이 하나가 되는 임의의 정치다라는 거 가능하시겠죠? 그거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라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사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천명이 옮겨간다며? 이거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통치하지 않으면 하늘께서 가져간다 이런 얘기. 그래서 기존 역사서와 달리 전쟁이나 그 다음에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대. 그럼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 그럼 그 전까지는 뭐 했단 얘기예요? 그 전에 기존 역사서는 뭐 했단 얘기야? 이런 것들이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 왜? 이유가 뭔데? 이런 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뭐 했단 얘기예요? 나라 세워졌다, 나라 뭐 어떻게 잘 됐다 이런 얘기들만 나왔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그럼 한 가지만 더. 현장에서 하기 어렵습니다잉. 현장에서 하기 어려워. 이런 것들이 세종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 맞아? 그럼 이런 걸 왜 한 건데요? 세종께서 뭐라 했는데? 역사 지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잖아. 맞니? 어떻게 중요했는데? 역사서는 학문을 어디에서 구현한다? 현실에서 뭐한다? 구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정도로 뭐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학문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현장에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던져주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라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었대요. 그러면은 국가 잘 운영하자. 이게 뭐예요? 정치를 얘기하는 거겠지? 맞니? 근데 새 국가의 기반을, 토대를 마련하는 의도가 전제되었대. 그래서 봐봐.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 부분이었대요. 몰라요? 근데 한자 정도는 우리 알잖아. 나라 국자에 뭐예요? 아침 조자지. 나라의 아침이니까 비유적 표현이니까 나라가 뭐 되는 거야?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모르나 칩시다. 에이, 젠장. 현장에서 이걸 할 수 있으면은 1등급이겠지? 왜 모르나 치자고. 아니 그냥 네 부담은 갖지 마. 그냥 씨발 뭔가 그런갑다. 해 그냥. 몰라 알바.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봅니다. 이건 알아야 돼. 야, 고려의 주된 사상은 뭐였어요?
한국사 필수 세대잖아. 예스.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봤다는 얘기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 정치를 바라봤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나와 있네요. 뭐라 나와 있어? 불교 사상의 배단을 비롯한 문제들을 다각도로 드러냈대. 그러니까 다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 어디로 가자?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했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긴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는 불충분해.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서 찍어 누른다는 거 아니겠어 이런 게? 그래서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 청가의 편찬을 제시했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이 정도 배웠을 거라 생각해.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합니다. 경전, 학문,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실에 드러나는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show and prove,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겠지. 그럼 핵심이 뭐예요? 유교적 가치관을 통해 나라의 뭘 드러내겠다? 정통성, 정당성을 드러내겠다 이런 얘기지. 끝났네요. 족밥이네요. 하하하. 1번. 가는 한나라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 몰라요. 책 이름 관심 없어요. 설마 안 나와 있지? 무슨 책이니? 막 치평요람이니 뭐니 안 물어보지? 그냥 책이랑은 알잖아.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자. 그쵸? 한나라에서 뭐 했고 전국시대에서 한나라 얘기는 조선 건국 초기 세종으로 가는 시기. 그래서 비교하면서 읽는 거 문제 없겠네요. 2번 피지배 계층을 나는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예상 독자 반응 양상 비교할 필요 없고요.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에 따른 창작 확률을 비교하자. 시대요? 전국시대, 한나라, 동일한 거 아니네요. 전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한나라로 가는 거잖아. 시대에 따른 창작 확률 비교할 필요 없겠네요. 아이씨, 아이씨, 따시. 8번. 잘 보세요. 진의 권력자인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Yes. 2번. 전국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뭐 하려고 한다?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였지. 근데 이게 진나라 때 이후로 약화됐다 이거 있었잖아요. 3번. 치평요람은 자치 통감 강목의 편찬 형식.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강목체, 그쵸? 이것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해서 정리했대. 띄워봐. 자치 통감 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 뭘 따르지 않았다?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 나와 있니? 보이세요? 나보세요. 나와보세요. 에이. 잘 봐. 자치 통감 강목에서 강목체를 쓴 건 맞아요.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다고. 맞니? 근데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나눈 건 맞죠? 정통과 비정통. 근데 무엇은 안 썼어? 뭔 안 썼어? 이건 안 썼다고. 가능? 그리고 심지어 애초에 이 3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왜 틀린 거예요? 자치통감 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정통과 비정통이 아니지. 그냥 뭐 했을 뿐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나눴을 뿐인 거고 서술하고 편찬하는 방식은 강목체인데 애초에 그건 뭐 하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고 둘 다 틀렸다고. 이해되시겠어요? 4번 yes, 5번 yes. 이해되셨지? 9번 정의된 개념 나오죠? 너네 이거 제가 이제 그 다음 커리큘럼에 넣을 건데 22수는 해겔의 변증법 기억나시죠? 풀어보셨죠? 해겔의 변증법 똑같거든? 그 뭐였죠? 감각, 직관, 사유 그거랑 똑같아. 똑같은 메커니즘이야. 그래서 우리가 1.0 하고 난 다음에 2.0 때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기억나지? 하면서 보여줄 거야. 이해되시겠죠? 통물이에요. 통물은 뭐예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 하늘의 이치. 통변은 가변성, 변한다, 융통성. 인의는 통물 앤드 통변이 어디에서 들어간다? 정치의 세계에서 들어간다.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인 게 아니지. 왜? 하늘의 이치니까. 얘는 똑같아야 되죠. 니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정치산을 변화한다. 잘 봐. 헤이.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니? 아니죠. 중심 이념은 뭐예요? 유학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3번.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 안 돼요. 엄한 형벌 하시면 안 돼요. 말랑말랑하게 해줘야 돼. 4번이요? Yes. 답이네요. 교화의 정치를 해야 된다. 5번. 답은 4번이고요. 5번.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한다. 잘 봐. 이거 보세요.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은 뭐 한다고 얘기했어? 인정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맞아? 힘으로 하는 건 인정해. 근데 문제 차이는 뭐예요? 힘으로 창출하는 건 인정하지만 유교적 가치관을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했던 거 인정하니? 근데 봐봐.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한대요. 가봐. 통물 위에 보니까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래. 그래서 모든 일들을 포괄한다는 통물. 그 다음에 역사 변화 과정에서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 통변. 그래. 그래서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했대요. 견적 나오네? 마지막에 뭐라 나와요? 맨 마지막.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 뭐라 나와 있어? 인의의 실현을 위해 뭐 한다?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뭐 한다? 시도한다 보이니?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의 긴밀한 결합이 아니겠네. 가능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지금? 역사 지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유교 이념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지. 10번이요. 잘 봐. 요런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가랑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래. 그럼 이건 또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오징 나부랭이 새끼들 나왔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은 유가의 주장 이해해야 돼. 집현전 학자들의 내용 이해해야 해. 그럼 가보자. 첫 번째. 물론 저는 그냥 바로 들어가는 편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들어갈 때 한 번 더 뭐 하시면 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네가 문제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스캔을 해. 가부터 봐봐. 가의 유가부터 빠르게 스캔해봐. 기본적으로 유가라고 하는 애가 순자의 학문을 계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통물, 통변 이런 거 했고 맨 마지막 보니까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사상 수용하고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 강조했다. 빠르게 볼 수 있겠죠? 나 같은 경우에 우리 집현전 학자들 한번 봐보자. 세종 이런 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넘어간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치평렬한 국조 나와 있고 편찬자들이 불교 사상의 폐단 지적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정당성 부여한다. 니 마인드 되셨죠? 다시 봐. 기억해봐.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한대요. 잘 보세요.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이걸 통치해. 그럼 이 말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역사 지식에 대한 내용이지. 맞니? 그럼 유가가 그걸 확인했는지 한번 봐봐. 두 번째 문단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뭐다?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무엇이다? 역사 지식이다 이런 말 나와 있지? 그러면서 통물에 관련해서 역사 지식 나와 있네. 그래서 맞고요. 유가도 여기 해당되고요. 두 번째, 집현전 학자들은요. 고려에 관련된 역사를 편찬함으로써 뭐한다? 폐단이 있음을 지적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였잖아. 집현전 학자들도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지. 니은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온 곳에 있대요. 잘 보세요. 나만 봐.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뭐가 옮겨온다? 천명이 옮겨온다 이런 날 나와 있지. 그럼 빠르게 확인해 봐야 돼.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나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기억나는 게 천명이 나에서 기억나거든? 밑에서 봐봐. 세 번째 문단. 하나, 둘, 두 번째 줄.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1000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선 달리 이런 걸도 부각했다는 말 나와 있죠. 그럼 견적 나오네. 1000명이 옮겨온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집현전학자들이 한다 이런 얘기지. 맞아? 그런데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잖아. 맞아? 저 보세요. 올바른 정치의 여부. 그럼 이 말은 뭐야? 잘못된 정치를 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1000명이 뭐 한다? 옮겨간다 이런 얘기지. 근데 뒤에 뭐라 나와 있어? 운영이 있지 않고라고 나와 있잖아. 저 답이 될 수가 없죠. 맞잖아. 올바른 정치의 여부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1000명이 뭐 한다? 옮겨간다며. 근데 여긴 뭐라 나와 있어? 정치 운영이 있지 않고 라고 나와 있잖아. 전혀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애초에 답이 될 수가 없네요. 그냥. 디귿이 좀 문제지.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요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그때 당시도 이게 문제였어. 사상적 공백. 일단 육가를 생각해봐. 육가는 어땠어? 진나라 때 너무 가혹하게만 통치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유교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 인정하죠. 그럼 육가는 맞거든? 그럼 집현전학자들이 문제죠. 그럼 이 사람들도 사상적 공백이 있었냐는 거지. 근데 집현전학자들은 뭐 했어? 불교를 뭐 했어요? 비판했죠.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유교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였지. 근데 잘 봐. 너무 글씨 대충 썼나요? 괜찮아요. 공백이 뭐예요? 비어있다지. 그럼 옛 국가, 고려에서 드러난 사상은 뭐였어? 불교죠. 맞아? 저만 보세요. 불교죠. 근데 그게 비어있었니? 고려에서? 비어있진 않았지. 뭘로 채워져 있어서 고려는 불교로 채워져 있었던 거지. 근데 그거를 뭘로 바꿔야겠다. 유교로 바꿔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공백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집현전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가능해? 사상적 공백이라는 얘기는 사상이 비어있다라는 얘기야. 고려는 무엇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갔어? 불교로 운영해 나갔지. 맞아? 불교로 운영해 나갔기 때문에 사상은 불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근데 다만 조선에서는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교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유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판단하셨다는 얘기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시겠네. 11번이요. 아이고야. 다 적용차에서 사보죠. 졸라게 많죠? 여러분들. 가보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가와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가보죠. 대부분 옛 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봐봐. 역사서술의 근원인 무엇을?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해야 된대. 그렇다는 얘기는 맞고 틀리고 true이고 false이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겠지. 말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니은은요. 옛날과 지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 또 나오네요. 무엇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사림, 훈구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모른다 쳐. 근데 여기 그냥 보니까 뭐 나와? 선비 나와 있네. 사대부다라는 거 가능하시겠죠?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가장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름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래요. 그럼 견적 나오네. 여기 있는 기역과 니은이 서로 어떤 것 같아 지금? 입장이 반대됩니다 라는 거 견적 나오지. 디귿. 도의 본체는 경서. 경서 아까 전에 우리 세종대왕 킹갓 세종께서 하셨던 거네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어디에 담겨져 있다? 역사서에 담겨져 있다. 그럼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할래? 세종과의 의견이 뭐하구나 서로 합치하는구나라는 거 가능하시겠지. 가보자. 기역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에 대한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이 이루어져야겠네. 진이 왜 망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문제 없죠. 2번.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라고 했던 의견은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르고 깨끗이 하자. 잘 보세요. 이거 뭐였어요? 이거 확인해봐. 이거 확인해봐. 제가 지금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했던 거 어디 나와 있어? 첫 번째 문단.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실천하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의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라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보이니? 나와봐.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유교적 사대주의에 맞춰서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고려의 용어를 있는 그대로 쓸 것이냐의 문제지. 맞아? 근데 이게 바로잡고 깨끗이 하는 진위랑 연관성이 있냐고. 고려의 용어는 말 그대로 그냥 뭐예요? 원래 그때 썼던 거잖아. 진위 판단과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진위는 객관적인 거고, 고려 용어를 고쳐 쓰자, 그 다음에 vs 유교적 사대주의를 맞춰서 쓰자 했던 거는 객관의 영역이 아니고 어디의 영역이겠어? 주관적인 어떤 것의 영역이겠지. 맞아? 진위 판단이랑 상관이 없다 이 말이오. 3번이요. 니은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시세의 흐름, 당시의 어떤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 4번. 진에 대한 비판은 신어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이에요. 여기다 좀 체크해볼까? 신어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 그럼 꺽쇠 표시되어 있으니까 찾기 더 쉬울 거야. 신어 봐봐. 보니까 그 신어를 저술했다. 그 다음에 진이 왜 망했는지 보니까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무엇이다. 역사 지식이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맞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진에 대한 비판은 뭐 때문인 거예요? 뭘 비판한 거야? 가혹한 형벌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신어에서는 뭘 주장하고 역사 지식을 중요시 여기니까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의견과 동일한 거겠지. 여기 나와 있네요.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 편찬과 관련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에 있고요. 이게 뭐야? 경서. 이거를 하는 거는 뭐? 역사서에 드러납니다. 이런 얘기. 확인해 보시면 될 거야. 답은 12번은 3번이고요. 애들이 존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자, 13번. 얘도 시간 좀 드릴게요. 5분 정도만 드릴게. 해봐. 봅시다. 각양각색이네, 문제 푸는 폼이. 뭐죠?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라는 말 나와 있어요. 전 몰라요. 근데 여기에는 서는 알겠어. 글 쓴다라는 거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저 유서 모릅니다잉? 제가 아는 거는 뭐 유서 쓰다 할 때 그 유서밖에 몰라요. 고금의 서적에서 옛날과 지금 현재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래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뭔가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뭐 요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여기 나와 있어.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관적인 인식,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유서는 객관적 사실 위주로 정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겠지. 맞아?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루는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대요. 모든 주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잡통 같은 그런 유서도 있고요. 특정한 어떤 토픽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유서도 있나 보구나.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 해설은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대.
왜 그럴까?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도 조선 왕조 나왔었지. 왜 그랬어요? 고려 왕조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필연성을 강조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책들을 썼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겠지. 똑같은 거겠죠. 안 그래?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 집대성 모아가지고 이루고요. 왕조의 위엄을 가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능하시겠고요. 고려 때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이거 보세요.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뭐 했다? 편찬했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차이점이 나오는 거지. 공차 이럴 필요성은 없고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봐봐. 국가보다는 누가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한대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미 살짝 좀 궤를 달리한다는 거 느껴져? 그러면은 앞에서 중국의 유서에서는 객관적 사실, 팩트 위주만을 나열했고 근데 조선에서는 어떤 그런 객관적 팩트 위주의 사실만이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거 보세요. 목적에 따른 특정 주체의 뭐가?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대. 그럼 일반 유서보다는 뭐가 더 많다? 전문 유서.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기록해서 자기네들 시나 글 같은 거 창작하고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견적 나왔죠. 중국은 자기네들의 어떤 왕조의 정당성, 위엄을 과시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팩트를 딱 정리하되 소규모로 편찬하고 쫌쫌따리로 편찬하고 전문적인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발췌했다. 이런 얘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했대요. 와우. 그럼 이제 중세에서 어디로 나아가겠다? 근대로 뭐 하겠다?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겠네.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강조되겠어? 구체적이고 실증적이고 이런 것들이 강조되겠지. 맞니? 그래서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어떤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의 변화가 나타났대요.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습니다. 전 여기다가 밑줄을 그겠습니다. 왜요? 원래 유서는 어떤 건데? 객관적 사실 위주만을 싹 솔팅하는 거잖아. 근데 여긴 뭐가 나와 이제? 뜻을 담았다네? 이제 이거 뭐예요? 주관적이라고. 특이하잖아. 나오겠지. 뜻을 담았다는 얘기는 주관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개혁의 뜻을 통해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해 두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서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 문제 없고 그거를 널리 확산시키겠다. 그러면은 실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실학자들의 유서에서도 뭐가 더 들어가겠겠어? 실용적인 어떤 학문들이 많이 들어있겠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단순 정리를 넘어 지식을 또 나오죠. 재분류, 범주화, 마지막 뭐까지? 평가까지. 똑같은 얘기죠. 주관적이라고. 그래서 뭐가 나와 있어? 저술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독서와 견문을 통해, 견문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 여기 나와 있네요.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해요. 무슨 지식이겠어? 실용적인 지식. 주로 어떤 거? 과학, 기술, 이런 것들. 증거를 세웁니다. 실증적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설을 덧붙입니다. 안설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말씀 설자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의견을 덧붙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실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기존의 유서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뭘 덧붙였다. 주관적 의견을 덧붙였다. 그럼 특이하니까 당연히 문제로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왜 그럼 이런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지. 이거 봐봐.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 그럼 견적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뭔가 앞에서 했던 두 지문, 여기 지문 다 뭐야?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 같지 않아? 주자학의 지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야. 유지는 해. 유지한다고. 이걸 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뭐 한다?
수용하겠다, 융통성을 가지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 글을 알고 있는 층들, 그럼 사대부나 이런 사람들일 거고요.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박물학이 뭐게요? 박물관 할 때 그 박이거든? 박물이 뭐게? 물건들을 박제해 놓는 거. 자연과학. 이 자연과학은 어떤 게 얘기하는 거야? 자연현상, 천둥번개, 폭풍 이런 것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요. 추상적, 관념적, 형이상학적. 이거에 국한, 리밋을 걸어놓지 않고요.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닙니다. 계속해서 어떤 걸로 나아가겠다. 구체적이고 실증적 지식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되셨죠? 그리고 나와봐.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 서양의 학문이니까 서학이요.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대. 그럼 견적 나옵니다. 조선 후기의 유서예요. 그럼 후기니까 완전히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일 거고, 그러면 실학자들의 유서를 바탕으로 해서 더 발달되었을 것이다. 확정 가능. 그럼 여기에는 이 유서에는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모두 들어가 있겠어. 평가, 주관적 의견, 안설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겠지.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관, 이규경, 사람 이름 몰라요. 근데 이익 선생은 이번 6편도 나왔으니까 좀 보고 계시면 좋겠네. 백과사전 아니고요. 백과전서식 유서예요. 그런 유서에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보여준대요. 그럼 견적 나옵니다. 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수용하냐고. 유연하게, 얼마나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냐 이런 얘기지. 맞아?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전 뒤에 읽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는 이런 것들만 우선시 되겠죠. 그럼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얘네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어? 안 그래? 그래서 봐봐. 17세기 이수광은 주자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가달락에서 뭐 나왔어? 17세기 이후에 뭐가 들어왔다? 실학이 들어왔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열린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와있죠.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지복유설 몰라요? 빠뜨 중요한 거 뭐예요? 지식, 망락, 항목화, 마지막 뭐까지? 자신의 견해까지. 이게 당시 실학자들의 유서 스타일이었지.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뭐 알다시피 연행사인데 뒤에서도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대요. 객관적으로 소개했어요. 이에 대해 심성 수양이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어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한번 보세요.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해. 그럼 이 말은 실학자인 누구? 수광이가 가가지고 주자학을 바탕으로 해서, 원래는 주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러면은 주자학의 입장에서 다른 학문을 받아들이고 주관적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했단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지. 맞아? 그래서 주자학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지. 야, 우리 식대로 해석해야지 왜 객관적으로 들여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다. 심성수양 이거. 성리학 열심히 공부 안 하네, 너. 그리고 주자학이 아닌 게 뒤섞여서 퓨어하지 않네? 하늘의 이치 열심히 공부 안 하네? 라고 했던 주자학자의 비판이 있다고. but 그런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어. 그럼 이 말은 딜레이가 없이 그냥 바로 들어왔다는 얘기네. 중국에서도 서학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가서 배워왔다, 이 얘기 하시는 거겠지. 이해돼? 그러면은 잘 봐. 이게 주변에 이렇게 알려졌다라는 시간 차이, 딜레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못지않게 서양 관련 지식에 무엇이 많았다,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맞니? 그럼 봐봐. 18세기 이익은요,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요.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했어요. 그럼 견적 나오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뭐하고 발전하고 수정해 나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했습니다. 점점 뭐하고 있어? 점점 더 뭐하고 있어요?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요.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했대. 전 여기다가 밑줄 긋겠습니다. 왜요? 수광이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수광이는 어떻게 했어? 있는 그대로 뭐 했어요? 받아들였죠? 얘는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 했다?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받아들였다고. 즉 주관적으로 인식하셨다 이 말이야. 그럼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수광이랑 요 이익은요.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했어.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에서 또 나옵니다. 뭐 나와요? 재구성, 재해석. 그럼 지금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앞에서 했던 지문 내용이 여기 계속 지금 똑같은 거 계속 돌고 도는 거 느껴지지 않아? 19세기 이규경. 몰라요. 19세기든 뭐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뭐한다? 발전해나가고 심화될 거야. 오주연 문장 전상고 모르겠고요. 서학을 적극 활용했대. 그는 성호사설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Yes.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잘 보세요.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가 나와있죠. 절충. 그럼 이 말은 뭐야? 서학도 받아들여. 그 다음에 중국이랑 뭐해? 필요한 걸 뽑아서 썼다 이런 얘기겠지. 근데 저 요거 읽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앞에서 지금 이익과 마찬가지 이런 걸 했는데 여기는 이규경 씨는 유서를 유서의 지적 활용으로 뭘 썼어? 서학의 서학연구소를 썼지. 이익은요? 서학을 수용하는 서학 그 자체를 뭘로 활용했어? 지적 자원으로 활용했다 이런 말 나와 있지. 그럼 나는 모르겠어. 밑줄을 그어도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너네가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잘 해. 필요하면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밑줄 그으세요. 근데 저도 만약에 현장에서 밑줄 그었을 것 같아요. 왜? 앞에서는 뭐라 나와 있고 서학을 지적 활용으로 활용했다 나와 있고 뒤에서는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서학을 소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좀 다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익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서학을 받아들이고 그 서학을 매개로 주자학에 관련된 거를 다시 연구했다면은 여기 있는 이규경은 뭐 한 거야? 중국의 서학 연구소야. 그럼 이 말은 중국 애들이 서학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가를 바탕으로 연구했다는 얘기겠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해돼? 그래서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했대요. 그랬겠죠, 당연히. 왜? 연구한 게 뭐니까? 중국의 서학 연구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때 당시는 그랬나 봐.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 나오죠. 주관적 인식.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받아들였고요.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웠대. 왜 그러면은 잘 봐. 왜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당시의 사람들의 내면이 중국이 뭐라고 생각해서 가장 큰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소를 활용해 여기 나와있죠. 매개적 방식. 그럼 봐봐. 아까 전에 여기 이익은 외부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여와요? 서학을 받아들여 오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뭐해? 주자학에 관련해가지고 주자학적 연구를 했다 이런 얘기지? 근데 여기에 있는 이규경은 뭐예요? 여기 있는 이규경은 애초에 받아들인 것 자체가 뭐야? 중국의 서학연구소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개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좀 다르다고. 이해돼? 굳이 그냥 그림 그려드린 거예요. 가보자. 13번.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것까지 그래서 다 쳐요.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 평가하죠. 개념과 유형성 맞고요. 국가별 유서의 변천 과정, 국가별 아니고요.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 그딴 거 없고요. 편찬자들의 견해 차이 없고요. 답은 4번이겠고요. 5번,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 대표적인 유서 특징 보니까 오준혁 문장 정성 부분 그런 거 없네요. 답은 그래서 4번이겠네. 14번이요. A 섹터. 잘 봐.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 이유는 뭐 때문에? 사람들이 뭐해서? 개인적으로 써먹었기 때문에. 2번.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Yes. 조선에서는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주로 누구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4번. 왕조의 위험을 드러냈다. Yes. 5번. 요거 봐. 중국에서는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이지 않죠. 객관적 사실 뭐 나오잖아요. 특이하고 예외적인 거니까 나오잖아. 15번. 아유, 힘들어. 보세요. 실학자들의 유서고요. 그럼 여기는 실학자들 유서는 뭐였어? 실용적인 지식들, 정확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리해, 편찬화해, 범주화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무엇을 덧붙여요? 자신들의 의견을 덧붙인다. 성호사설에서는 어땠어요? 봐봐, 내가 지금 밑줄 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학을 뭐한다? 근거로 주자학 어디 나왔었지? 까먹었어. 주자학 심성론, 젠장. 주자학 심성론. 얘는 중국의 서학을 중국이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연구했던 거지. 그럼 다시 봐. 1번.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 의도는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잘 보세요. 지식의 제공 맞죠? 문제 없지. 근데 여기에서 지식을 뭐해? 심화하고 뭐한다? 확장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저 잘 모르겠는데요. 띄워가봐. 성호사설 띄워가봐. 기억 밑에 보니까 밑에 하나 둘 셋 보니까 뭐 나와 있어요? 지식을 심화하고 뭐한다? 확장하여 소개한다. 맞네요. 2번.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한 가해 방식은 기억에서 해부학과 성리학을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론으로 수용하였다. 잘 보세요. 재분류하고 범주화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자기네들이 뭐한다? 주관적으로 인식합니다. 문제없지. 3번이요.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가의 성격은 진보성을 활용하고자 서학을 활용했다. 봐봐. 이거 왜 틀려요? 이유가 뭐예요? 평가를 더한다는 얘기는 이거 뭐야?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거는 개인의 편찬한 실학자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야? 중국 학문의 진보성 확인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맞아? 그 답은 3번이겠지. 4번이요. 사실 탐구를 중시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yes. 천문학과 우주론의 내용을 수록한 거고요. 5번. 유연성과 개방성, 서학을 뭐한다? 지적 자원으로 받아들인다. yes. 15번. 아휴. 뭔가 내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16번. 16번이죠, 이거. 시험, 꼬여. 예? 잠깐만. PPT 만들면서 15번을 그대로 썼네요? 죄송해요. 16번이에요. 뭐지? 이랬어. 아니, 왜 문제가 똑같지? 이랬어. 뭐야, 이거.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이에요.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이지. 주자학자들 뭐라고 얘기했어? 너 왜 이거 심성 수양 안 해? 왜 그리고 잡다한 걸 집어넣어? 이거였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이수광은 뭐라고 얘기하겠니? 꺼져 병신아 이러겠지. 학문에서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심성을 수양하는 거는 뭐야? 그 다음의 일입니다. Yes. 주자학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은 거는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알매의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잘 보세요.
주자학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거는요.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삶의 바른 방법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이 조금 지랄 맞긴 해. 말이 좀 지랄 맞은데 일단 첫 번째 주자학에 매몰돼서 이거를 연구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 실용적인 것들과는 어떻게 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널리 배우고 익히는 삶의 바른 방법이 뭐냐는 거지. 뛰어가보자. 뛰어가봐. 어디 나와 있어? 이수광. 두 번째 문단. 주장의 기초에서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제에 대한 이런 걸 하는데 지식을 망라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소개한다. 그래서 주변 사이 없이 뭐 수용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냥 얘는 그냥 우리 그냥 순수 피지컬로 뚫어야겠네. 가보자. 일단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 그 말은 얘는 잘 봐. 이거는 어머 샹. 얘는 지금 이수광의 의견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수광 그 오로지 뭐에만 집중해? 이수광 어디에만 집중해? 주자학에 나봐봐. 이수광이 집중하는 건 뭐야? 주자학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서양의 지식을 뭐 하자? 수용하자. 이거지. 맞아? 그러면 일단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심성을 수양한다. 지금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전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더 뭐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어?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요? 2번이겠지. 아니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3번이요. 주자의 가르침이 쇠퇴하게 되면 학문이 날로 번성이 되니 주자의도가 널리 발표된다. 전혀 상관없고. 4번이요. 잘 봐, 이거 봐. 유학 경전에서 쓰이지 않은 글자를 한 글자라도 더하는 일을 용납하는 것은 바른 학문을 해치는 길이다. 전혀 상관없고. 야, 기본적으로 수광이 형의 목적은 뭐예요? 수광이 형의 목적 뭐야? 서양 서학을 뭐하자? 수용하자. 꺼져. 다 필요 없네, 이거지. 17번이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19세기까지의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게서 향초는 시골이야.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하고 고증했대요.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 고증했다. 실증적으로 바라봤다 이런 얘기겠네.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한 이 유서에는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 삶을 제시합니다. 이상적이네요.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겠네.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 나와있죠. 뭐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럼 실용적인 거 얘기하시는 거겠네. 주자학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질을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서학 중국 원료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대.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 주자학을 기반으로 한다네요. 우리 서학 중국 원료설로 뭐였어? 중국이 연구한 서학 연구서를 바탕으로 다시 연구했었지. 그래서 여기 또 나오네. 뭐 나와? 안설을 보기했다. 안설이 뭔데?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지. 설이었었지. 맞아. 1번.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의 실학자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를 뭐 하려고 하겠다? 개선하려고 하겠다. 주관적이다라는 거 가능하겠지. 실학자들이 그랬으니까요. 2번. 증거를 제시해서 이런 경우가 많았던 가의 실학자들 유서와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고증 앤드 뭐까지? 의견까지. 3번. 당대의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봉유설에서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뭐? 네 글자. 전문, 유서. 4번.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대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어사설에 비해 향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에 대한 관심. 이거까지는 맞겠어. 근데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이거 부분이에요. 기존 학설의 뭐 정당화 내지는 배제. 확인해볼까? 뭐야? 송우사설. 거기 나와 있네요.
세 번째 문단.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서학의 해부학과 성리학을 뭐한다? 그 자체로 뭐하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 맞니?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실용적인 지식 활용 어떤 거? 실증과 실용 뭐하기 때문에 향촌 사대부가 뭐 해야 된다? 이상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중국의 실학? 중국의 서학 이런 것들을 수용한다 이런 얘기지. 5번이요.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연 문장 전산고와 달리 중국의 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다. 달리가 아니라 뭐겠어요? 와 마찬가지로겠지. 왜? 좀 서학 중국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뭐겠어? 무엇과 마찬가지로 라고 바꿔주셔야겠지. 가능하시겠죠? 16번 2번이고요. 넘겨. 오늘 다 끝납니다. 졸라 빨리 끝나죠? 우리 독서편 할 때는 존나 시간 오래 걸렸잖아. 이제 존나 팍팍 나갈 거예요. 금방 끝난다니까? 15분 만에 끝내드리겠습니다. 15분 컷 해드림. 가보자. 17세기 초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줬어요. 아까 전 앞에서 우리 뭐 나왔었니? 사절단 이런 얘기 나왔던 거 기억나? 이거. 북학파. 북학론. 그래서 개인적인 학문 상황과 관심에 따라 주목 학력이 서로 달라. 뭐 때문에? 내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했습니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드물었대요. 논평을 남긴 인물이 극히 드물었어. 그럼 이 말은 앞에서 우리 했었던 실학자들 원래는 막 자기네들의 주관적 의견도 개진하고 뜻도 펼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뭐예요? 서양 의학. 근데 아까 우리 이익 선생 뭐 나왔어? 해부학 이런 얘기 나왔었지. 그거를 남긴 인물이 이익을 제외하면 극히 적었다 이런 얘기야. 물론 그 사람도 또 뭐 했어? 주자학적 심성론으로 재해석해버렸지. 맞아? 이런 가운데 나오죠. 이익 선생. 앞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니까 지금.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라는 글에서 서국의 서양의 나라의 우술이라는 글에서 아담 샬 물론 저는 아담 샬 되게 익숙하긴 하지만은 모르겠고요. 주제군징 모르겠고요. 일부를 채로 따와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합니다. 그럼 견적 나오네요. 이런 것들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주제군징에서는 당대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대.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주제군징, 여기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의 일부를 채록했는데 왜 여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었을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해보자. 너네 왜 우리나라에서 해부학이나 이런 것들이 뜨지 못했을까요? 해부학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갈라야죠. 야, 조선에서 신체 발부 수지부모 이러는데 젠장을 갈라? 정신 나갔어요? 장기 자랑을 할 순 없잖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봐봐. 근데 여기 보니까 해부학이나 성리학 이런 것들은 좀 안 들어가 있어. 근데 기계론적 인체관이 담기지 않았대. 근데 보니까 이거 뭐예요? 기계론이지. 뒤에 읽어보면 더 나오겠지만 여기는 기계론은 메카닉이라고밖에 저는 못 읽겠어요. 그러면은 사람 신체가 메카니컬하게 뭔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겠지. 근데 그게 주제군징 어디에?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에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근데 봐봐.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 생리설, 중세 해부 지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이 나와요. 왜 이익이 이 아담 샬의 내용을 채록했을까? 서양 애들이 뭐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사실상 주자학과 여기는 애들의
의견이 어떻다는 거야? 비슷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한정된 서양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합니다. 완전 수용이 아니에요. 부분적 수용이야. 왜?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그게 주자학일 거고요. 모르겠어.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했대요. 봐보세요. 우리 아담 샬 형님은 근대적인 어떤 해부학과 생리학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활동,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활동을 주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익은 또 나오죠.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 여기까지는 인정했어. 그래서 또 뭐 나와? 지각활동은 뭐가 주관한대요? 심장이 주관한다. 찝찝하시면 밑줄 그으세요. 찝찝한 밑줄 그으세요. 왜? 아니, 좀 다르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밑줄 그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머리를 좀 써보셔야지. 어떻게 머리 써야 되는데. 뇌가 모든 걸 다 해. 보고 듣고 느끼고 몸의 운동까지도 다 가고. 근데 내가 뭔가를 지각하는, 알고 깨닫는 그런 행동은 마음이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 심장? 그래서 뭐라 나와 있어? 전통적인 심주지각설. 뭔지는 몰라도 마음 심자라는 건 알 것 같고 지각 그대로 그냥 갖다 쓰는 거고 이론 여기 주는 이건 알잖아. 주인 주자. 심장이 주인이 되어 지각한다는 이론. 한자 많이 하면 좋아? 근데 한자도 아니잖아. 이거는 초등학생 갖다 놔도 이건 알겠다 야. 전통적인 걸 고수했대. 그럼 이 전통적 우리 첫 시간에 했습니다. 첫날 첫 시간에 했습니다. 전통적의 의미가 뭐였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슬러져서 내려오는. 그럼 당대 사람들, 그러면 조선시대,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뭘 신봉했다는 얘기야? 이걸 신봉했다 이런 얘기지. 이 이후에도 서양의학이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요.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의학은 비껴나 있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 생리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나 봐. 당시에 전해진 서양의학 지식은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 나와있어? 내용 면에서도 뭐예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연구할 게 없다는 거지. 지구가 둥글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지구가 둥글어 그 다음에 지동설만큼 충격적이지도 않죠 사실. 그렇지 않겠어? 아니 지구가 둥글어 둥근데 어떻게 저희는 서 있는 거죠? 졸라 충격받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이제 서양 의학서 들어왔어.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돼가지고 뻗어져 나가 있는 그런 이제 거 나왔는데 보고서 그런가 보지 하는 거지. 왜? 이미 우린 뭐가 있어? 사람의 몸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기가 흐르고 있다. 이런 생각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나 봐.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인 문제도 서양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했대.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겠어요? 장기 자랑을 해야 되니까 몸을 어떻게 가르냐고 제 얘기를 해.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있죠. 장기 기증 이런 것들 되게 좀 거부감 느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서양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한 요인을 적용하였으며 서양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대. 그럼 이 말은 뭐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했던 그 조정에서조차도 뭐 했단 얘기예요?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했단 얘기지.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의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합니다. 전 여기다가 좀 체크해 놓겠습니다. 문제의식. 문제의식 우리 소설할 때 얘기했습니다.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해당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또 비판적 인식을 전제해. 그럼 무엇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본격화했다라는 얘기인데 뒤에 보니까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 도덕적 이런 것들이겠죠. 관념적, 추상적, 형이상학적 이런 거에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했대. 그러면은 앞서서 아담 샬이 얘기했던
뇌가 지각과 몸의 활동을 주관한다라고 했던 이론, 그 길로 가겠네. 그쪽으로 가겠네.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대요. 저 보세요. 기계. 어디 나와 있어? 아까 제가 기계. 아담샬. 어디에 나와 있어? 안 보여.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지 않았다. 이런 말 나와 있지. 보이세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기계론적 가치관이라고 기계론적 어떤 인체관이라는 게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도화가 이루어지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고도화되면서, 이제부터는 어떤 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기계론적 인체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몸 기계래요. 그래서 난 뭐 읽기 전에 그냥 몸 기계, 몸은 기계다 라고 이해했어. 근데 뒤에 봐봐.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나와 있네요. 무엇으로 파악했다? 기계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실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더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을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봐봐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 우리 기계는 기본적으로 뭐 해줘야 돼? 외부에서 힘을 줘야지. 근데 그러지 않고요.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 운동을 한다. 그래서 여기 봐. 인체를 무엇과 결부한다? 기와 결부한다. 이런 얘기지. 뭐와 결부해? 기와 결부해. 그럼 견적이 나오세요? 나오면 봐. 기계론적 인체관까지 간 건 성공했어. 근데 여전히 못 벗어나는 건 뭐야? 성리학적, 주자학적 가치관에서는 못 벗어나고 있다고. 사관학교 시험이야. 자연과 인간 모두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간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자발적 운동을 하고요. 인체를 신기와 결부했다 이런 얘기지.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꼬꼬무요. 무한소급을 끝맺어야 돼요. 무한하게 돌아가는 거. 이걸 끝맞으려면은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 됩니다.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의료선계는 홉슨, 아까 우리 홉슨 씨 거 보고서 발달한 거잖아.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했대. 뭐와 같은? 지자스와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자스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지자스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설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진짜 놀라운 거 뭔 줄 아세요? 우리 학교에 그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가 있었거든? 근데 거기 그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 얼마나 과학적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있는 그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정기적으로 기도 올려. 교수님들끼리. 놀랍지 않아? 물리학과 첨단 과학의 선봉장에 서 계시는 분들이 기도를 올린다니까요. 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 코로나 때여서 줌 수업 했었는데 학과장이었거든? 학과장 분이 이제 줌 딱 켰는데 뒤에 지자스가 이렇게 못 박혀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그 교수님 차를 얻어 타고 어디 갈 일이 있었어요. 학회를 갈 일이 있었어. 근데 그 학회에 가면서 내가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 교수님은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얘기를 물었어.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신은 있는 거는 같다.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뉴턴과 아인슈타인도 신을 믿었죠. 유신론자였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있으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양자역학 이런 거 있잖아요.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도 이제 파고들고 가다 보면 수학적인 거랑 완전히 딱 매칭되거든.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우리의 삶은 알고 보면은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15학년도 수능에 데카르트 통 속의 뇌 지문이 거기서 나온 거지. 몰라.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신을 믿진 않아요. 전 무신론자예요. 저는 절 믿습니다. 전 아신론자예요. 나는 날 믿어.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액시던트들이 있긴 하지. 저도 몇 번 겪었고. 살다 보면은 그런 일 좀 겪을 거예요. 정말 와, 이거는 신이 도왔다라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로. 그리고 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예요. 최한기는 왜 이걸 부정할까? 창조주라는 개념은 이 사람들 머릿속에 없어요. 물론 창조주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 하늘이라는 존재가 있긴 하죠. 근데 그 존재를 부정하고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대. 그러면은 요 신기라고 하는 게 아까 전 앞에서 신자의 기자였잖아. 그것도 어찌 보면 뭐예요? 질적으로 다른 존재 아닐까?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가보죠. 최한기는 전체 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합니다. 요런 그림.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해요.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 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여요.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뇌주 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라고 봤대요. 그럼 불충분하니까 이거 뭐 해줘야 돼? 보완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고 한 전체 신론의 견해를 부정합니다. 전체 신론? 뭐였죠? 안 보여요. 전체 신론? 몸기계 홉슨의 저서네요. 홉슨이 이렇게 얘기했고 대신 심이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 그럼 봐봐, 나와봐. 그럼 지금 최한기 센세는 뭐예요? 뇌가 뭔가를 하고 있다, 지각하고 있다, 이건 인정하는데 불완전해. 왜? 기본적으로 최한기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가까워 멀죠,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가 더 낫다, 심주지각설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래. 그래서 봐봐.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기를 봐봐.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잘 봐. 그는 신기의 심으로 봤대요. 봐봐. 나와봐.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 뇌주지각설, 심주지각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맞나? 심주지각설, 그래. 거기서 원래 홉스는 뇌가 모든 걸 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 가서는 뇌가 뭔가 몸의 운동을 하는 건 맞지만은 지각하는 건 뭐라 했어?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그 심장이 아니고 뭐다? 우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뭐다? 신기의 기를 심으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지. 이래 조금 다른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인체기관이 아니라 여기 나와있죠. 형체가 없이 몸속을 뭐한다? 두루 돌아다닌다. 아까 우리 공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뭐야? 심이야. 신기는 상황에 따라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려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얘기해? 기가 허하다. 그 말이 뭐야? 기가 그 정도로 밀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럼 견적이 나와요. 요런 어떤 조화, 그리고 균형, 요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당시 어떤 조선의 성리학적 가치관인데, 발전함에 따라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어디서 끌고 온다? 성리학적 어떤 지식에서 끌고 온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 현실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뭐가? 신기가. 마음이. 정확히는 그 마음에 있는 돌아다니고 있는 유동적인 것들이.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하고요. 결국에는 이거 봐봐. 스스로의 사유란 말 나와 있지. 사유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 맞아? 그래서 뇌 같은 경우에는 몸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것들 판단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인체관은 서양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겁니다.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진 않았는데 여기 나와있죠. 주체적으로 수용해서 뭐한다? 정합적이다. 정합적이라는 얘기는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였지. 가보시죠. 빨리 끝내줄게. 야 나도 당장 1시간 반 뒤에 다른 데 수업 가야 돼요. 씨부랄. 나도 급해 이 새끼들아. 니만 급해? 나도 급해.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한다. 서양과 대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전한 거 얘기하는 거죠. 예스. 꺼져. 20번이요. 하나하나 납득하시는 거야. 최한기는 홉슨의 전설을 접하기 전부터 일종의 기계로 파악했다. No. 기계론적 사고관이 없었지. 이후에 뭐가 됐어요? 몸기계. 이렇게 나왔던 거죠. 2번.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활동. 그쵸? 잠깐만. 심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뛰어가. 어디 나와 있니?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건 긍정했지만 지각활동은 뭐가 주관한다? 심장이 주관한다. 예스, 맞네요. 저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기억 안 날 때 많아요. 잠깐만. 미안. 최한기 다시 뛰어가봐. 최한기 어디 갔어?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거기 나와 있네요. 미안해.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무엇으로 했다?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예스. 3번이요. 나와봐. 이익과 홉스는 신체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 잘 보세요. 나와봐. 뇌가 주관한다. 뛰어가시면 되겠지. 이익은 뭐 했어? 심주지각설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홉슨 같은 경우에도 뇌가 다 했었지. 그래서 뭐? 뇌주지각설. 4번. 아담 샬과 홉슨은 각자가 당시에 활동했던 유력한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향에 소개했습니다. 일단 홉슨은 맞는데 아담 샬은 어땠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답 4번이죠. 5번. 주제군진과 전체 신론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예스. 전부 다 뭐였어? 전체 신론에도 뭐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창조주라는 의미가 나왔었지. 맞니? 넘겨. 21번. 왜 미미했어요? 기억나죠? 왜 미미했어요? 내용 자체도 적고요. 수용하려고 했던 의지도 뭐 했어? 적었지? 그래서 몇 번? 3번. 한계를 지적한 게 아닙니다. 한계를 지적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용이 없다니까? 22번. 얘봐.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 나옵니다.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한기 같은 경우 몸기계였으니까 가보죠. 심장은 5장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잘 봐. 지각은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 최한기 씨 어디에서 했어요? 심은 심인디. 전체를 감싸고 있는 뭐? 기. 그래서 뭐? 신기라고 했었잖아. 니은 여기 나와 있죠.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뭐한다? 하나로 된다. 맞죠? 얘도요. 인간의 신기는 기관이 갖춰짐에 따라 지각적인 수로 변화에 대응한다. 맞고요. 리을 대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영하는 신기가 있다.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고루고루 퍼지고 밀도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였지. 대소 관계가 아니죠. 얘도요.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요.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이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뭐하다? 독립적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나와봐. 여기 근세라는 말 나와 있죠? 근세는 근대와 중세의 중간 부분을 얘기해. 근데 봐봐. 물질과 정신을 구분했고요. 공간을 차지한대요. 이 말이 뭐예요?
베타 뭐예요? 물질적, 물리적. 그럼 사유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거니까요. 물질의 기계적 운동, 몸기계네요. 정신이 깃든 곳은 어디? 두뇌. 근데 정신과 물질은 서로 뭐하다? 독립적이래요. 그러면은 뭐 뇌주지각설 정도 가능하시겠네? 정신과 물질이 서로,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설명할 수 없어. 왜?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데카르트가. 독립적이라며. 근데 지금 여기 뭐해? 영향을 주고받으면 뭐 할 수 없어, 당연히. 설명할 수 없겠죠? 맞아? 봐봐, 1번.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가 않겠군. 왜 독립적이지 않은데요? 왜 독립적이지 않은데? 이유가 뭔데요? 여기 신기는 몸의 안에서 계속 뭐 하는 거야? 뺑뺑뺑뺑 도는 거잖아요. 2번. 최한기와 데카르트는 모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두뇌라고 보았다. 스탑. 데카르트는 맞아. 최한기는요, 기가 돌아가면서 마음속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두뇌 아니죠. 그 자체로 형체 안 같죠? 눈에 안 보이니까. 4번. 그쵸.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은 못 받아. 왜? 빙빙빙이 돌면서 지각하고 하는 거니까. 얘도요. 무한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봐봐, 이 부분.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산정해요. 그러면은 뭐 할 수 있어? 무한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근본적으로 원인이 되었던 걸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돼? 24번, 5번. 고생하셨습니다. 졸라 고생했어. 너네 다음 시간까지 요거 복습 다 하세요. 복습 안 하시면 이거 큰일 난다잉? 또 증발돼버려? 이해되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그 파트 2 5개 나갈 겁니다. 그 5개 중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지? 고생하셨습니다.